글쎄요. 저는 뭐 형량 개인에 대한 형량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번 들어갔다 나오셨기 때문에 그 형량에 되게 민감하게 그 형량 개인 형량보다는 이야기 좀 합시다. 여기 노동운동하다 나이 들어서 들어갔고 개별 형량의 문제보다는 국가적 대범죄 행위를 했잖아요. 이렇게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엄정한 법정이 돼야 되고 이미 또 이와에 대한 문제로 3년짜리 저축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추가 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이제 무기징역인 거네요.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이것이 이제 박근혜 피고인하고 이재용 피고인 다 연결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좀 요구됐죠. 그럼요. 저는 최순실 형량에 대해서는 많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요. 이건 근데 놀래기 솔직히 좀 놀랬죠. 바로 해야 됩니다. 유기징역으로는 최고거든 이게. 그리고 30년인데 30년은 안 때린다고요.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 구속건은 어제 제가 뭐 저녁 자리에 법조인이 3명 있었어요. 그 대체로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들어서 전망을 해봤거든요. 워낙 잘 빠져나갔으니까 법꾸라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판사 권순호인가요? 그러니까 소심파라 그러더라고. 근데 법조인들이니까 그 판사의 스토리를 또 잘 알더라고. 그러면서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랬더니 대체로 이번에는 아마 할 거다. 이석수 사찰이 컸던 거거든요.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아까 뭐 사필 규정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는 게 저는 그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법적으로도 문제는 충분히 법만 가지고 따졌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수용된 것 같아서 저한테는 반가운 결정이고 좀 이제 법이라는 게 추상 같아야 되잖아요. 흔히 하듯이. 그렇게 법을 통한 이게 추상 같은 기강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참 이번에 보면서 저 좀 봐봤어요. 왜냐면 최후 진술 하잖아요. 거기서 세상에 25년형을 받은 피고가 다른 말 안 하고 1,000억 원 여기 사회주의 국가냐고 1,000억 원 그 벌금. 여전히 돈에 관해서. 난 돈 이야기 듣고 세상에 25년 받은 상황에서 지금 1,000억 원 돈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1,000억 원이 아니라 우리가 23회 1,700만 명이야 그냥 상식적으로 만 원씩만 해도 1,700억 원 정치적 피해 보상 해내야 돼요. 그런데 그 돈에 집착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국정농단 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그리고 노회찬 대표가 잘 정리하셨어요. 사회주의 국가라면 사형감이라는 그랬어요. 그건 뭐 사회주의 이야기. 아니 근데 이게 3심 대법원까지 가면서 약간 2심에서 깎이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아니 이건 이제 구형이니까. 선고가 남았죠. 여러 단계가 앞으로 한번 남아있네. 좀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한번 좀 다녀오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 무슨 말인데? 아니 견학. 그렇지 견학. 아니 근데 최순실 씨는 그 안에 계속 있는 게 더 신변 안전을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요? 뭐 그렇죠. 이런 얘기. 국민들의 얼굴도 너무 팔리고 그래갖고. 맞습니다. 그래서 최경환 체포 동의안도 빨리 해야 돼요. 그 할복 못하게 하려면. 아니 근데 여기 그래서 현역 의원들 안전하게 구속 수감해야 근데 현역 할복 안 의원들 하지. 두 분 계시지만 그걸 이번에 국회에서 처리 안 하겠다고 그냥 검찰로 공을 또 넘기셨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은 우리 이철 의원님 아니 그거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다른데 보지 마시고 이 문제 나오니까 핸드폰 만지지 마시고 체포 동의안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접수됐는데 실제로 제가 원내수석 부대표잖아요. 그리고 박홍근 원내수석 어마어마해요. 부대표하고 그 전에 사전에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당겨서 본회의 본회의를 그때 19일까지 이야기 나왔어요. 왜냐하면 24시간 동안 이제 보고받은 뒤로 하고 그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잖아요.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2일로 그래서 뭐냐면 내가 봤을 때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정치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배려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런 구차한 방향으로 한 거예요. 이것은
물론 이제 검찰이 잡아가겠지만은 잡아가겠지만 그걸 검찰한테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걸 넘겼죠. 국회의원 스스로들이 단호하게 체포동의안 의결하는 거 전혀 틀린 문제예요. 아니 근데 이거 아주 국민한테 그냥 비판받아 지금 거의 마땅하네. 이번에도 완벽하게 동업자 정신이 발동이 된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사이에. 아니, 그리고 그거를 지금 우리 듣는 분들이 지금 응. 중간에 퉁 들어가갖고 아. 잘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걸 네. 차근히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래서 국회에서 안 하겠다는 꼼수 부린 거 아니냐. 네, 네, 라는 네. 지적이신 거거든 지금 윤수아 의원님. 왜 그렇게 됐는지 일단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아야 돼요. 예, 그걸 뭐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있은 다음에 예.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 불체포 있죠? 특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 그 구속영장 집행을 못하는 상황이라 할 수 없이 법원에서는 체포영장을 대신 발부를 했어요. 근데 이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이제 검찰에서는 국회에 그걸 접수를 시켜요. 체포 동의안. 체포 동의안을 접수를 시키면 국회에서는 예. 가장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그걸 보고를 하고 보고한 지 72시간 내에 표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 지금 회기 중에 22일만 유일하게 본회의가 잡혀 있어서 예. 22일 날 이제 본회의에 보고를 하면 20일 날 끝난단 말이에요, 국회가. 처리를 그러니까 못하게 되는 처리를 거예요? 국회 차원에서 못 근데 하니까 왜 22일로 본회의를 잡아요? 요건 갖고 한 18일이나 17일쯤 잡자. 원포인트 이게 이제 국회를 유서 잡으면 19일 그 이야기 되는데. 나왔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임시국회 회기 뭐 이런 핑계 대해서 의원들이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겠다는 그런 뜻이고 검찰이 알아서 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그런 네,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워낙 많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해외? 많이 나가 있어요. 오, 굉장히 본회의 많이 나가요. 끝나니까. 왜 임시국회 회기 중에 왜 해외는 왜 근데 나가는 막 나가요. 거예요? 근데 많이 진영은 나가. 많이 그것도 한 욕 번도 안 먹어야 돼. 나갔어요? 나는 회기 중에는 나간 적 없어요. 진수 그리고 의원님, 그러니까. 돌발 질문. 아니 그러니까. 임시국회 회기 중임에도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해외를 가고 아니 대표적으로 비판받아야 될 분이 정세균 국회의장이세요. 왜 국회의장부터 지금 해외에 나가 계시거든요. 네, 이거는 자, 우리 우리가- 청취자분들에게 네. 잘 알려주셨네. 아니 저는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욕을 먹으면 아파요. 그게 몹시. 근데 단체로 이렇게 싸잡아서 욕을 하면 별로 안 아파. 별로 안 아프면서 무감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아마 너무 많이 이제 나가 있다. 많이 나가 있다는 이유 하나. 그다음에 아까 이제 짚어주셨습니다만 김성태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가 됐는데 첫 행위가 작품을. 동료 의원 뭐 구속이다. 이거는 약간 부담스러우니 좀 이제 양해를 해준 점이 하나. 그다음에 임시국회가 23일까지거든요. 22일 날 본회의가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 상관이에요. 끝나면 바로 이제 검찰이 잡아가라. 구속영장을 할 수 있으니까 아마 뭐 하루 가지고 그럴 수 그런 이렇게 야박하게 하냐. 예를 들어서 본회의가 뭐 그럴 수 있죠. 본회의가 뭐 30일까지나 아니면 더 늦게까지 잡혀 있는데 그랬으면 그때쯤 했어야죠. 그랬으면 예, 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아이고, 아마 모르겠어요. 작용해서 그런 건데 저는 아까 일반 국민들이 김성태, 보기에 예. 저 또 지들끼리 짝짝꿍했다 봐주기 아니냐 이런 말을 들어도 저는 할 말 없다고. 두 분은 지금 국회의원 한 지가 1년 반이고 국회의원 8년 하셨잖아요. 장관도 네, 네. 장관도 1년 1개월. 근데 참 제 오랫동안 임기 동안에는 예, 참 오랫동안 체포동의안 하셨네. 그게 거의 제 기억에는 한 건인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부결됐죠 그러고. 부결됐었죠. 예. 예. 근데 어쨌든 저는 아까 김성태 의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가 그냥 제 짐작에는 원내대표 선출되는 과정에서 예. 2차 투표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차에서 과반 한 딱 표 한 표 딱 한 표 차이로. 차이로 예. 과반이 됐는데 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소위 당내 친박 의원들한테 그것도 물밑에서 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김성태 의원은 되면 잘 아시잖아요. 90분 잘 동안 알죠. 한다고 했었잖아 또. 예. 예. 뭐 그런 것도 물밑에서 좀 그런 게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서. 그 해외 나가는 게 우리 상임위도 사실 해외 나가는 문제 때문에 5.18 시끄럽거든요. 특별법. 5.18 예. 그거 보류 시켜놓고 저 하와이로 날라버렸더만요. 이거 뭔 짓거리입니까 지금? 그 자유한국당 그 그걸 뭐라 의원들. 그랬더라? 야반 뭐라 그랬죠? 뺑소니? 예, 야반도죠. 입법 뺑소니? 입법 뺑소니.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국방위에서 예. 완전 보류 시켰잖아요. 예. 소위는 통과했는데 거기에서 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5.18 특별법 보류 시켜놓고 하와이 가버렸다니까 지금. 되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법안- 일본도 간다고 하고. 소위 통과하면 법안 소위 사비 처리한 거면 다 면 전체를 가잖아요.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데 그거를 이제 해주기 싫어서 이제 그런 예. 건데 제가 그래서 저도 원래 그 가는 멤버였어요. 13일부터 이제 가는 멤버였기 때문에
뭐 우리가 최소한 이걸 가려면 이 두 개 법안이라도 처리하고 가셔야지. 국방에서 막막히 두드리고 가자. 아, 그렇. 근데 뭐 그거 못 해주겠다고 하니 안 가셨다고 그러면 기사화됐더라고. 못 해주겠다고 하니 그러면 가는 걸 취소하고 법안 심의 다시 하자 그러면 공청회 열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자. 5.18 특별법하고 또 뭐 했었죠? 군 의문사 진상조사하기 설치법. 근데 둘 다 필요한 거 아, 아니에요? 그 절박해, 이분들은. 5.18도 여야가 합의했던 거 아니에요? 다 다 합의했어. 합의해가지고 법안 그렇게 했어. 소위에서 그리고 기한을 합의를 마련해서 꼭 그렇게 해야 나온 되는데.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해주겠다. 가족들이 또 현장에 와 있었잖아요. 그날 저거 하는 줄 알고. 방청도 안 시켜줬어요. 가족들을요? 방청 좀 시켜주자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 이래서 자유한국당이 국민들한테 아니 자기 자식이 그랬다고 좀 생각하는 이 공감 능력들이 너무 아니 떨어져. 자유한국당이 지금 안 나오셔서 이 말씀 드리기도 참 뭐하기는 안 나오기 때문에 한데 마구 하셔도 돼요. 아니 자유한국당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하는 게 먹히려면 해야 될 거는 해주고 협조할 건 협조하면서 반대할 거 반대하고 견제할 거 그러죠. 견제해야 네. 그 견제에 국민들 힘이 보태질 수가 국민들이 있는데 동의를 하죠. 그래야지.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사사건건 하나부터 열까지 이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민의당이랑 바른정당이 힘을 합해서 좀 여기 제대로 바른정당 된 아니에요. 여긴 정의당이에요. 아니, 제대로 된 아니 막 저 집권 여당 만들어 불고 뭐 바른정당 안 가요 저. 아니 바른정당이 바른정의당 되게 아 그리 자연스럽게 통합 뭐 통합 이야기합시다 그럼.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아니, 그 진행 야당 욕심까지 노릇을 있어야 못하니까 아니, 뭐. 우리가 제대로 된 야당 노릇을 한번 죽겠네. 해봐야 되겠다. 아 정의당을 이렇게 생각을 풀면 합니다. 바른정당 아니에요? 바른정당이네 정의당. 영어로 하면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바른 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합치면 바른 국민들만 모입니까? 바른 국민의당 만들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그럼 정의당 당원은 다 가야겠네. 바른 국민이니까. 아이고 좀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우리가 합하든 말든 무슨 무슨 아니, 왜 그렇게 상관이세요? 통합해? 목을 매요 지금 시기에. 제대로 아무리 야당 하려고. 아니지. 제가 봤을 때는 6월은 다가오고 뭔가를 지금 해야 되고 또 안철수 대표는요. 지금 대권에만 필이 확 꽂혀가지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수들의 전체 부분에 후보가 되고자 하는 거기 지금 5년 후를 계산하고 지금 이걸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부산에서 목도리 유승민, 동맹까지 하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유승민 후보가 엄연히 있는데 왜 안철수 후보가 당연히 이쪽에 후보가 될 것처럼 얘기하세요? 안철수 후보는 예리한 그렇게 지적이 그런 있었어. 욕심을 가지고 네. 계속 하고 있다. 아니 그 욕심이 아니라 본인 그 야망이죠, 희망이죠. 아 그리고 그걸 왜 뭐라 그러세요? 국민의당도 이미 예. 거기 한 지붕 세 가지로 제가 김경진 가지고 의원 예. 오면 한번 물어보려 했는데 뭐 구당초? 구당초. 내가 구절초는 내가 이야기 들어봤는데 아 그건 약으로라도 써. 뭔 또 구당초에다가 아니 또 저 구당 무슨 구당 선생님 잘 그리고 치고는 평화개혁 거기가 한 지붕 세 가지거든요. 복잡해버려 거기도. 아니 그러니까 하고 거기가 정리가 돼야죠 일단. 그 정리 상태 안 됩니다. 그 거기. 상태로는 어떻게 그 집안도요 이미 저 정리가 될 수 아니 이미 그러니까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깨지면 깨지는 대로 뭔가 가닥이 잡아져야죠. 그대로는 한 당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진수현님 네. 예능으로 던지는데 계속 다큐로 받으셔. 아니 진짜 이건 저는 그래서 다큐를 예능으로 하죠. 그뭐그저 갑자기 다큐로. 김성태 뭐 저 원내대표가 시임되면서 이제는 세문이 아니라 바른 정당에도 대문으로 열어놓고 뭐 통합 뭐 이렇게 아니 자기 대문 열고 저 튀어나올 때는 언제고 뭘 열다가 세문으로 들어가놓고 그런 소리나 했어. 그 대문이 열리면 아니, 저는 그쪽에서 이쪽으로 엑소더스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대문 열잖아요. 그것은 꿈꾸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일련의 통합의 논의 과정이 네. 과연 국민들이 이것은 그야말로 그 정치 정세의 특히 선거 국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치 세력 살아남기 위한 이합 집산으로밖에 보지 예. 않아요. 아니, 근데- 정체성도 틀리고 뭐 정체성 상당 부분 맞는데. 아니고요. 김성태- 국민의당은 이미 호남 지역에서 정의당이 앞서버렸어요. 지금 저 여론조사 거기하고 합쳐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럼 맞아, 정의당하고 그런 점은 합쳐. 있어요. 아니 그것은 절대 안 되죠. 우리는 일당백의 정신으로 계속해서 아니 근데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되니까 안철수 대표가 바빠졌어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할까봐. 그래서 남경필 지사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출로 보수 통합 가능성 높아졌다. 국민의당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한국당으로 가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진수 의원님? 에이, 저는 그럴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데 저는 예. 그거는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제가 또 한국당 의원 안 계셔서 이야기하기가 좀 이야기 그런데 계속하세요. 없으니까. 김성태 후보가 원내대표 되는 과정에서 예. 정말 제가 세 지금 분이- 시간이 다음에 기회 있으면 얘기할게요. 예. 정말 구태의연한 선거를 치렀더라고요. 원내대표 대표 선거를. 알겠습니다. 네. 진수 의원님, 이철 의원님, 윤상원님 인사하시고요. 국가정보원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활동이 관심을 끌고 있죠.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에서 이른바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발표가 있은 후에 정치권에서는 이 기회에 적폐청산을 확실히 해야 된다. 아니다. 이거는 정치보복이다. 이런 공방이 오가는 상황인데요. 나 역시 피해자다. 이렇게 나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재명 성남시장인데요. 전화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요새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주 봬요. 예?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예능 프로그램 나가시니까 본인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저한테는 기회 요인일 수도 있죠.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인이 실제로 저렇게 사는구나, 그냥 보통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면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일면만 또 제가 또는 공격적 요소를 가진 사람이어서 뭐 이렇게 너무 그런 거를 누그러뜨릴 그런 수 점들을 있다. 조금 해소하고 실제 있는 모습대로 보여줄 수 있는 뭐 그런 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뭐 사람들이 사모님 칭찬도 많이 하더라고요. 저보고 집에서 먼저 경선하고 나오라고 이런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죠? 네. 예. 자,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재명 시장께서 나 역시 피해자다 이런 네네. 말씀이시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뭐 대체적으로 저희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국민들이 아는 얘기라고 하는 게 이제 종북, 또 뭐 가족한테 욕했다는 폐륜, 또 뭐 논문 표절 뭐 이런 거였는데요. 네. 이게 2012년부터 시작된 일이었고, 예. 네, 여기 이 종북, 폐륜, 뭐 표절 이런 얘기 배후에 전부 국정원이 실제로 끼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세요? 물론 있죠. 첫째로 이게 시작된 것이 2012년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 통진당 수사가 시작된 시점이었는데요. 저희 가족한테 국정원 직원 김 과장이라는 친구가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예. 가족 분란을 만들어냈죠. 저희 형님한테 이재명이 간첩 30명하고 9월 말까지 구속된다. 뭐 간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그 말을 100% 믿고 이제 국정원에 계속 출입하고 이러면서 저를 이제 종북 시장이다, 북한을 추종하는 시장이다 이런 식으로 대대적인 공개적 공격을 시작해서 집안 분란이 생겨나서 결국은 뭐 아주 안 좋은 일이 벌어졌죠. 그게 또 뭐 대대적으로 문제됐고요. 또 하나 이게 이제 뭐 종북 폐륜 뭐 시작이 됐던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게 2012년부터였고 2013년에는 이제 논문 표절 얘기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석사학위 논문이죠. 그 석사학위 논문을 가지고 국정원에 그 사람은 제가 이름을 압니다. 김 XX라고 하는 이 국정원 직원이 이제 해당 대학에 가가지고 이 논문 표절 이거 문제를 왜 해결을 안 하냐, 빨리 취소해라, 뭐 이런 취지 압력을 가했고요. 근데 그건 뭐 녹음도 돼 있죠. 근데 그 후에 제가 최근에 제가 이제 뭐 이거 별로 문제 없는 논문이다라는 최종 통보를 받았는데 대학에서 그 사이에 제가 하나 또 새롭게 알아낸 사실이 뭐냐면 이 해당 대학에서 회의록, 뭐 학칙 이런 것들을 막 조작을 했더라고요. 조작을 해서 예. 심사할 수 없는 뭐 논문을 심사했다고 하고 또 학칙을 저 때문에 바꿨다가 또 바꾸고 막 이런 행위가 드러나서 결국은 학교가 자기 졸업생을 공격을 한 건데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보통은 서류 조작까지 해가면서. 그래서 요거를 제가 공개적으로 곧 문제 삼을 생각인데 요거를 보면 해당 대학이 국정원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요받았던 정황이죠. 서류 조작까지 해가면서 국정원이 논문 표절로 밀어붙였고 해당 대학은
근거도 없이 뭐 표절로 곧 취소할 것이다라는 언론 플레이까지 해가면서 뭐 학칙 만들어내고 또 고치고 회의록 만들고 이런 것들을 했던 걸 보면 국정원이 배후에서 심각한 압력을 행사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정원 TF에서 그럼 이 부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저는 일단 이 자료들을 국정원 TF로 보냈죠. 뭐 국정원 TF에서 판단할 텐데 조사해야죠.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여기 좀 근본적인 뿌리를 보면 2011년 정도에 청와대가 성남시를 석 달간 내사하고 뭐 40쪽짜리 보고서를 만들어서 당시에 임태희 비서실장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직접 직보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보면 그때부터 이게 기획돼서 뭐 체계적으로 계속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여론 조작이 아니라 정치인 이 사찰 압력이죠, 그죠? 사찰 정치 공작이죠. 정치 공작, 그죠? 선거 개입 정치 공작.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해야죠. 저는 뭐 4대강 예를 들면 각종 법령까지 어겨가면서 막 밀어붙였던 저는 그 거의 국고손실죄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제2롯데월드 이거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뭐 제가 그 당에 있을 때 한 10년 가까이 전이지만 그때도 뭐 매우 자주 많이 지적했던 거죠. 어떻게 공항 할주로를 바꿔가면서 건축을 관리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이 터무니없는 자원외교 이런 실상들을 다 조사를 꼭 해야 되고 특히 뭐 대통령 재임 시에는 공수처가 중단이 되니까 지금 한 4, 5년밖에 안 지난 거라서 거의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야당 쪽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합리적인 사회라면요. 죄를 지으면 합당한 벌을 받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게 원래 권력과 책임은 같은 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많으면 책임이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권력이 크면 책임이 적어지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나라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제 좀 더 저발전 국가인 거죠. 그걸 이제 정치보복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했던 거예요. 근데 진짜 정치보복은 없는 죄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거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김대중 대통령 감처벌을 못하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지은 죄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가하는 거는 그건 뭐 상식을 회복하는 거지 정의를 구현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정치보복일 수 있겠어요. 그런 정치보복은 진짜 정치보복이라 불린다면 뭐 그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예. 네. 제가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다음 주면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되는데 한때 경쟁 후보였던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한테 몇 점이나 주고 싶으세요? 뭐 잘하고 계시죠. 뭐 제가 뭐 채점하는 사람 아니니까 소설적인 좀 그렇고. 아니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은 없다고 보세요? 뭐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나름 적폐청산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성과를 내고 있고. 예. 지금 어려운 점이라면 이제 대외 관계, 특히 남북 관계일 텐데, 그거는 뭐 전임 정부에서 워낙 엉망으로 좀 복잡하게 꼬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어제 발표한 그 건강보험 개혁안 이 비급여 부분을 확 줄이는 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쪽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우리 이씨는. 제가 아직 그 내용을 잘 못 봤네요, 미안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 2022년까지 본인 부담을 거의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을 없게 하겠다 건강보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2022년까지. 지금 내용을 잘 정확히 몰라서 좀 알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 그것도 어떤 의미로 제가 이거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지금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몰라요. 예, 네네. 그렇군요. 모르고 얘기하는 건 좀 문제여서. 네. 그리고요, 정부의 슈퍼리치 증세안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죠. 그죠?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서민 증세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거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뭐 이런
이런 문제는 확고하죠. 지금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격차 때문이다. 지나치게 자원과 이익이 특정 계층한테 쏠려 있으니까 예. 이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고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드는 거죠. 예.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기회, 경쟁, 그다음에 결과 배분이 공정해지는 거고요. 예.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증세를 통해서 국가 재원을 늘리고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불평등을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증세와 복지 확대. 이건 모든 국민이 동의하지 않습니까? 예. 하다못해 새누리당, 자유한국당도 동의하는 부분일 텐데요. 예. 예. 문제는 세금을 깎자는 것도 역시 서민을 도움을 주자 이런 취지일 예. 거예요. 예. 그러면 뭐 서로 합쳐야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서민 감세하는 만큼 예. 이제 부자 슈퍼리치 증세를 더하는 걸로 타협하면 되겠죠. 면서 무감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아마 너무 많이 이제 나가 있다. 많이 나가 있다는 이유 하나. 그다음에 아까 이제 짚어주셨습니다만 김성태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가 됐는데 첫 행위가 작품을. 동료 의원 뭐 구속이다. 이거는 약간 부담스러우니 좀 이제 양해를 해준 점이 하나. 그다음에 임시국회가 23일까지거든요. 22일 날 본회의가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 상관이에요. 끝나면 바로 이제 검찰이 이제 잡아가라. 구속영장을 할 수 있으니까 아마 뭐 하루 가지고 그럴 수 그런 이렇게 야박하게 하냐. 예를 들어서 본회의가 뭐 그럴 수 있죠. 본회의가 뭐 30일까지는 아니면 더 늦게까지 잡혀 있는데 그랬으면 그때쯤 했어야죠. 그랬으면 예. 했어야 되고 예.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아이고, 아마 모르겠어요. 작용해서 그런 건데 저는 아까 일반 국민들이 김성태, 보기에 예. 저또 지들끼리 짝짝꿍했다 봐주기 아니냐 이런 말을 들어도 저는 할 말 없다고. 두 분은 지금 국회의원 한 지가 1년 반이고 국회의원 8년 하셨잖아요. 장관도 네, 네. 장관도 1년 1개월. 근데 참 제 오랫동안 하시- 임기 동안에는 예, 참 오랫동안 체포동의안 하셨네. 그게 거의 제 기억에는 한 건인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부결됐죠 그러고. 부결됐었죠. 예. 예. 근데 어쨌든 저는 아까 김성태 의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가 제 짐작에는 원내대표 선출되는 과정에서 예. 2차 투표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차에서 과반 한 표 한 표 차이로. 차이로 예. 과반이 됐는데 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소위 당내 친박 의원들한테 그것도 물밑에서 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김성태 되면 의원은 잘 아시잖아요. 99일 잘 동안 알죠. 한다고 했었잖아 또. 예. 예. 뭐 그런 것도 물밑에서 좀 그런 게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서. 그 해외 나가는 게 우리 상임위도 사실 해외 나가는 문제 때문에 5.18의 시끄럽거든요. 특별법. 5.18 예. 그거 보류 시켜놓고 저 하와이로 날라버렸더만요. 이거 뭔 짓거리입니까 지금? 그 자유한국당 그 그걸 뭐라 의원들. 그랬더라? 야반 뭐라 그랬죠? 뺑소니? 예, 야반도죠. 입법 뺑소니? 입법 뺑소니.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국방위에서 예. 완전 보류 시켰잖아요. 예. 소위는 통과했는데 거기에서 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5.18 특별법 보류 시켜놓고 하와이 가버렸다니까 지금. 되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간다고 하고. 소위 통과하면 도반 소위 합의 처리한 거면 다 전체를 당연하잖아요.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데 그것을 해주기 싫어서 이제 그런 예. 건데 제가 그래서 저도 원래 그 가는 1,000억 원 그 벌금. 여전히 돈에 관해서 와, 난돈 이야기 듣고 세상 25년 받은 상황에서 지금 1,000억 원 돈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요 1,000억 원이 아니라 우리가 23회 1,700만 명이야 그냥 상식적으로 예. 만 원씩만 해도 1,700억 원 정치적 피해 보상 해내야 돼요. 그런데 예. 그 돈에 집착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국정농단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그리고 노회찬 대표가 잘 정리하셨어요. 예. 사회주의 사형감이라고. 국가라면 사형감이라는 그랬어요. 그건 뭐 사회주의 이야기. 아니 근데 이게 3심 대법원까지 가면서 약간 2심에서 깎이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아니 이건 이제 구형이니까. 선고가 남았죠. 맞네. 여러 단계가 예. 앞으로 이건 좀 남아있네.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한번 좀 맞아. 다녀오셔야 될 것 같아. 아이, 무슨 말? 이게 무슨 말인데? 아니 견학. 견학. 아 그렇지 견학. 아니 근데 최순실 씨는 그 안에 계속 있는 게 더 신변 안전을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요? 뭐 그렇죠. 이런 얘기. 국민들의 얼굴도 너무 팔리고 그래갖고. 맞습니다. 그래서 최경환 체포 동의안도 빨리 해야 돼요. 그 할복 못하게 하려면. 아니 근데 여기 그래서 현역 의원들 안전하게 예. 구속 수감해야 근데 현역 할복 안 의원들 하지. 두 분 계시지만 그걸 이번에 국회에서 처리 안 하겠다고 그냥 검찰로 공을 또 넘기셨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은 우리 이철희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다른데 보지 마시고 이 문제 나오니까 뭐 핸드폰 만지지 마시고 체포 동의안 화살이 저한테로 체포 오십니까? 동의안을 국회에 접수됐는데 실제로 제가 원내 수석
부대표잖아요. 그리고 박홍근 직함이 원내수석 어마어마해요. 부대표하고 그 전에 예. 사전에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을 조금 당겨서 본회의 임시의 22일 본회의를 전에. 그때 19일까지 이야기 나왔어요. 왜냐하면 24시간 동안 이제 보고 받은 뒤로 하고 그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잖아요.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2일로. 예. 같아. 예, 그래서 뭐냐면 내가 봤을 때는 예. 김성태 원내대표가 새로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 협상이 정치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배려 이런 것들을 선물 준 고민하면서 카드를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런 구차한 방향으로 한 거예요. 이것은 물론 이제 검찰이 잡아가겠지만은 잡아가겠지만 그걸 검찰한테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글쎄요. 예, 저는 뭐 형량 개인에 대한 형량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번 들어갔다 나오셨기 때문에 그 예, 형량에 되게 예. 민감하게 그 형량 개인 형량보다는 이야기 좀 합시다. 여기 노동운동하다 나이 들어서 들어갔고. 개별 형량의 문제보다는 국가적 대범죄 행위를 했잖아요. 이렇게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벌이고 그럼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이 부분에는 엄정한 법정이 돼야 되고 이미 또 이와에 대한 문제로 3년짜리 저축해 놓고 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추가 뜨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의 이제 무기징역인 거네요.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이것이 이제 박근혜 피고인하고 이재용 피고인 다 연결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좀 요구되죠. 그럼요. 저는 최순실 형량에 대해서는 많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요. 이건 근데 반드시 놀래는 예, 솔직히 좀 예, 놀랬죠. 예, 바로 해야 됩니다. 유기징역으로는 최고거든 이게. 예, 그리고 30년인데 30년은 안 때린다고요.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 구속건은 어제 제가 뭐 저녁 자리에 예. 법조인이 3명 있었어요. 그 대체로 이렇게 얘기를 한번 전망을 해봤거든요. 워낙 잘 빠져나갔으니까 법꾸라지라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그 판사 권순호인가요? 그러니까 아니, 소심파라 그러더라고. 근데 법조인들이니까 이제 그 판사의 스토리를 또 잘 알더라고. 그러면서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랬더니 대체로 이번에는 아마 할 거다. 할 것 같다. 이석수 사찰이 컸던 예. 거거든요.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아까 뭐 사필 규정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는 게 저는 그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법적으로도 문제는 충분히 법만 가지고 따졌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수용된 것 같아서 저는 반가운 결정이고 좀 이제 법이라는 게 추상 같아야 되잖아요. 흔히 하듯이. 그렇게 법을 통한 이게 추상 같은 기강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참 이번에 보면서 저 좀 봐봤어요. 왜냐면 그 최후 진술하잖아요. 예. 거기서 세상에 25년형을 받은 피고가 다른 말 안 하고 1,000억 원 여기 사회주의 국가냐고 넘겼죠. 국회의원 스스로들이 단호하게 체포동의안 의결하는 거 전혀 틀린 문제예요. 아니 근데 이거 아주 국민한테 그냥 지금 비판받아 거의 마땅하네. 이번에도 완벽하게 동업자 정신이 발동이 된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사이에. 그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 듣는 분들이 지금 중간에 퉁 들어가갖고 아. 잘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네, 그걸 네, 네. 차근히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래서 국회에서 안 하겠다는 꼼수 부린 거 아니냐. 네, 네, 라는 네. 지적이신 거거든 지금 윤수아 의원님. 왜 그렇게 됐는지 일단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아야 돼요. 예, 그걸 뭐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있은 다음에 예.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 있죠. 특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 그 구속영장 집행을 못하는 상황이라 할 수 없이 법원에서는 체포영장을 대신 발부를 했어요. 근데 이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이제 검찰에서는 국회에 그걸 접수를 시켜요. 체포 동의안. 체포 동의안을 접수를 시키면 국회에서는 예. 가장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그걸 보고를 하고 보고한 지 72시간 내에 표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회기 중에 22일만 유일하게 본회의가 잡혀 있어서 예. 22일 날 이제 본회의에 보고를 하면 20일 날 끝난단 말이에요, 국회가. 처리를 그러니까 못하게 되는 처리를 거예요? 국회 차원에서 못 하니까 근데 왜 22일로 본회의를 잡아요? 요건 갖고 한 18일이나 17일쯤 잡자. 원포인트 이게 이제 국회를 윤석열이 잡으면 19일 그 이야기 되는데. 나왔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임시국회 회기 뭐 이런 핑계 대해서 의원들이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겠다는 그런 뜻이고 검찰이 알아서 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네,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워낙 많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해외? 많이 나가 있어요. 오, 굉장히 본회의 많이 나가요. 끝나니까. 왜 임시국회 회기 중에 왜 해외는 왜 근데 나가는 막 거예요? 나가요. 근데 많이 진영은 나가요. 많이 그것도 한 욕 번도 안 먹어야 돼. 나왔어요? 나는 회기 중에는 나간 적 없어요. 네. 진수연님, 그리고 그 돌발 질문. 아니 그러니까. 임시국회 회기 중임에도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해외를 가고 아니 대표적으로 비판받아야 될 분이 정세균 국회의장이세요. 왜 국회의장부터 지금 해외에 나가 계시거든요. 네, 이거는 자, 우리 우리가- 청취자분들에게 잘 알려주셨네. 아니 저는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욕을 먹으면 아파요. 그게 몹시. 근데 단체로 이렇게 싸잡아서 욕을 하면 별로 안 아파. 별로 안 아픈. 멤버였어요. 13일부터 이제 가는 멤버였기 때문에 뭐 우리가 최소한 이걸 가려면 이 두 개 법안이라도 처리하고 가셔야 되지. 국방에서 막막히 두드리고 가자. 아, 그렇. 근데 뭐 그걸 못 해주겠다고 하니 안 가셨다고 그러면 기사화 됐더라고. 못 해주겠다고 하니 그러면 가는 걸 취소하고 법안 심의를 다시 하자 그러면 공청회 열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자. 5.18 특별법하고 또 뭐 했었죠? 군 의문사 진상조사하기 설치법. 근데 둘 다 필요한 거 하고 아니야? 절박해, 의원들은. 5.18도 여야가 합의했던 거 아니에요? 다 아, 합의했어. 다 합의해가지고 법안 그렇게 소위에서. 했어. 그리고 대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나온 그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해주겠다. 가족들이 또 현장에 와 있었잖아요. 그날 저거 하는 줄 알고. 방청도 안 시켜줬어요. 가족들을요? 방청 좀 시켜주자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 이래서 자유한국당이 국민들한테 아니 자기 자식이 그랬다고 좀 생각하는 이 공감 능력들이 너무 아니 떨어져. 자유한국당이 지금 안 나오셔서 이 말씀 드리기도 참 뭐하기는 안 나오기 때문에 한데 마구 하셔도 돼요. 아니 자유한국당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하는 게 먹히려면 해야 될 거는 해주고 협조할 건 협조하면서 반대할 거 반대하고 견제할 거 그러죠. 견제해야 네. 그 견제에 국민들 힘이 보태질 수가 국민들이 있는데 동의를 하죠. 그래야지.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사사건건 하나부터 열까지 이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민의당이랑 바른정당이 힘을 합해서 좀 제대로 된 아니에요. 여긴 정의당이에요. 제대로 된 아니 막 저 집권 여당 만들어보고 뭐 바른정당 안 가요 저. 아니 바른정당이 바른정의당 되겠다. 아 그리 자연스럽게 통합 이야기합시다 그럼.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아니, 그 진행 야당 모습까지 노릇을 있어야 못하니까 아니, 뭐. 우리가 제대로 된 야당 노릇을 한번 죽겠네. 해봐야 되겠다. 아 정의당을 이렇게 생각을 풀면 합니다. 바른정당 아니에요? 바른정당이네 정의당. 영어로 하면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바른 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합치면 바른 국민들만 모입니까? 바른 국민의당 만들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그럼 정의당 당원은 다 가야겠네. 바른국민이니까. 아이고 좀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우리가 합하든 말든 무슨 상관 무슨 아니, 왜 상관이 그렇게 있어요? 통합에 목을 매요 지금 시기에? 제대로 아무리 야당